PPT 멤버들의 사태가 정말 끊임없이 폭로전과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영상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PPT 멤버들 빌보드 차트에서도 삭제가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커뮤니티에 올리셨더라고요. PPT 멤버들 큐피드 노래 왜 빌보드 차트에서 빠졌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냥 빠진 거죠. 네, 인기가 없으니까 빠진 겁니다. 공식적으로 차트 아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100위권 차트 내에 그 어디에서도 PPT 멤버들의 큐피드 노래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재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PPT 멤버들 이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이키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PPT 멤버들의 이 큐피드 노래 빌보드 차트 빠진 것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워너뮤직 코리아 뒷배 세력에 대한 논란, 각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터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만 계속하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이 PPT 멤버들의 이 어트랙트, 오디션, 걸그룹 프로젝트 이 사태가 더욱더 이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이 멤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글쎄요, 정상적인 멘탈 유지 가능할까요? 지금 자신들은 승소에 자신도 없는 항고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나아가서는 엄청난 위약벌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이거 멤버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워너뮤직 뒷배 세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워너뮤직 코리아의 진승영 대표가 했었던 인터뷰가 다시 한번 많은 누리꾼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진승현 대표는 워너뮤직은 아티스트와 음악을 유통하는 기업이다. 아티스트와 음반 중심인 기업. 그래서 웹사이트에 워너는 이런 기업이다. 대표는 이런 이력이 있다 라고 적는 것보다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가 누구인지, 그 아티스트가 어떠한 음악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만 해도 충분하다.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워너뮤직 전체가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진 대표는 과거에 팝 음악을 듣는 비중이 높았던 나라도 현지 음악에 쏠리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은 국내 뮤지션, 국내 음악이 좋다 보니 워너뮤직에서는 한국의 뮤지션들을 키우는 걸 원하고 있다. 워너뮤직 코리아가 30년도 넘었는데 과거에는 바이브, 몬차일드, MC 더 맥스, 백지영 등 음반을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이후엔 한국 엔터테인먼트들이 강해지다 보니 단순 유통사로 활동하다 이제는 소속사, 음반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죠. 자, 소속사로까지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게 중요 대목이 아닐까요? 단순 음반 레이블 회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워너뮤직 코리아와 파트너 관계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를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작업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죠. 자신들과 파트너 관계가 되어 있는 레이블 소속의 아티스트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작업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음반사지 사실상 소속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음반사까지 하고 있다. 요렇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자, 미국인 출신인 진 대표는 금융경제학, 세무회계학을 전공한 뒤 글로벌 투자회사에 일을 했다. 연예계에 종사하다가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과는 다른 이력이다. 그래서인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기준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아티스트도 중요하지만 경영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 우리가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주로 레이블을 찾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워너뮤직이 품은 아티스트는 각종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음악적 능력과는 별개로 부정적 여론에 리스크까지 안아야 하는 워너뮤직인데 진 대표는 어떤 그림을 그렸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아티스트까지 영입을 했을까? 리스크가 크죠. 이런 경우는 그 심각성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장과 가치의 워너뮤직이 필요한 파트너를 뽑는 것 같아요. 논란의 문제 삼기에는 그들의 잠재력과 탤런트가 아까웠어요. 이해가 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티스트도 능력만 있다면 차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레이블의 특수한 사운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를 한번 겪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죠. 잘못된 걸 깨닫고 그걸 하지 않는 게 성장 과정이지 않나요? 이들의 음악도 성장하고 삶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요즘에는 은퇴시킵니다. 영구 방출이에요. 음주운전만 해도 다시는 복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건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로서 워너뮤직 코리아가 추구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진 대표는 아이돌이 한국어를 알리는 데 일조했지만 아이돌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음악의 미래를 보컬, 힙합, 크로스오버로 보고 있으며 이 장르를 알리는 시장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티스트가 해낼 거라고 믿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론이 어떨까요? 이미 워너뮤직 코리아의 대표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참 미안하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능력이 좋다라면 차용을 하는데 전홍준 대표님과의 독소 조항에는 명백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멤버들과의 논란 분쟁이 생기면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 지금에 와서 보면 참 황당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빌보드 차트 있지 않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까지 영원히 아웃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멤버들을 정말 워너뮤직 코리아 또는 정말 존재한다라고 하면 뒷배 세력, 배후 세력이 멤버들을 품어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빌보드 핫백 차트입니다. 1위부터 한번 천천히 내려볼게요. 여기에 피프티 멤버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프티 멤버들 존재할까요? 저는 참고로 이 차트를 싹 다 훑어보았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프티 멤버들은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아웃됐다라고 하니까 몇몇 분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확인한 거냐, 팩트 체크했냐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빌보드 차트 직접 들어가 보셔도 좋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페이지에서도 빌보드 차트에서 멤버들의 이름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딱 핫백 차트까지 멤버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아웃되어 버린 것이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빌보드 차트 순위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워너뮤직 코리아가 정말 뒷배 세력이 맞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한더라도 아까 말을 했죠. 논란을 삼기엔, 문제 삼기엔 그들의 잠재력과 탤런트가 아까웠다. 잠재력과 탤런트가 없는 그룹으로 판명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이 피프티 멤버들 이젠 자칫 잘못하면 워너뮤직 코리아 뒷배 세력일 경우 손절당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만약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 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배우 세력이 존재한다면 이 멤버들에게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멤버들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나 전홍준 대표님은 최근 데이비드 용에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받았고 앞으로도 향후 싱가포르에서 또 다른 투자처를 통해 추가 100억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을 유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발표한 어트랙트 측의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 보이십니까? 11,000명이네요, 소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11,000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게도 하루 만에 1,000명이 또 늘었습니다. 1,000명이 또 늘었어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10%가 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진행하겠다라고 공표가 되자마자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숫자까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회사의 현재 상황입니다. 대박이죠? 맞습니다. 대박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어트랙트가 우리나라에서 오디션을 거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JTBC, MBC, 각종 공중파와 종편 방송사에서 이 어트랙트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열린다고 해요. 자, 그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데이비드 용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이번 에버그린과 어트랙트, 에버그린은 데이비드 용이 대표로 있는 투자 회사죠. 에버그린 그룹과 이 어트랙트는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싱가포르 오디션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오피셜 정보입니다. 공식 발표인 거죠.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동시 오디션이 개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만 보고서는 또 소시 혼자만의 소설, 상상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또 다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에버그린 앤 어트랙트 뉴 걸그룹 글로벌 오디션. 자, 글로벌 오디션이에요. 글로벌 오디션 의미가 뭡니까? 맞습니다. 국제 오디션이에요. 놀랍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미 1차 오디션 모집이 시작되고 있죠. 온라인으로 어트랙트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더 대박인 건 이게 나중에 방송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글로벌 오디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금 오디션 접수를 받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친구들의 최종 라운드 장소는요,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고 해요. 규모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오디션이 열려서 멤버들을 착출하고 국내에도 오디션을 열어서 멤버들을 착출하여 이 멤버들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타고 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멤버들을 뽑는 거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최종 오디션 장소 건물 크기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대형 소속사 못지않은 건물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딱 봐도 고층 건물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K-POP 그룹 5050의 레이블 걸그룹 오디션을 개최한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당신은 차세대 K-POP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싱가포르 에버그린 그룹 홀딩스와 공동으로 한국의 에이전시 어트랙트가 싱가포르에서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에버그린의 CEO 데이비드 용은 최근 한국의 DJ 소다와 협업한 싱가포르 K-POP 가수 데이비드 용입니다. 그러면서 뭐 가입 방법이 쫙 나와 있어요. 아, 어마무시하죠. 그러면서 1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한 데이비드 용과 투자를 받은 어트랙트의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피프티 멤버들을 뽑는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아주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현지에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라고 하니 이거 진짜 엄청난 대사건 아닙니까? 이거 아직 제가 알기로 네이버 뉴스기사 검색했을 때도 나오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내용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만 SNS를 통하여 공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 도대체 얼마나 대박이 나려고 이런 엄청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이 단발적 투자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트랙터와 함께 공동으로 오디션 개최를 한다라고 하니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 데이비드 용의 회사인 에버그린 홀딩스와 어트랙터가 딱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전홍준 대표님에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한때는 데이비드 용이 또 사기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많았지만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해본 결과 실제로 집안도 엄청난 재력가고요. 본인 자체도 변호사 직업도 함께 가지고 있는 굉장한 능력자로 밝혀져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피프티 멤버들 정말 공중에 붕 떠버리고 말았죠. 야, 투자금도 받고 오디션 방송까지 하는데 이제 싱가포르까지 국제적으로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홍준 대표님이 이러한 말을 했죠. 이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이렇게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통해서 좀 다큐멘터리 형태로도 함께 동시 제작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투자처인 데이비드 용, 에버그린 홀딩스, 싱가포르에서 거대 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트랙트의 성장세와 싱가포르 글로벌 오디션까지 함께 열리니 이거 넷플릭스로 충분히 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OTT 제작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넷플릭스의 이 OTT와 같은 곳에서 오히려 먼저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이 오디션 멤버 1차 멤버들을 어느 정도 착출하고 난 뒤에 이런 OTT와 같은 넷플릭스에 접촉을 하여 다큐멘터리 제작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에서 방송할 경우 거기에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까지 함께 진행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는 제작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국에서는 오디션 공개 방송인 거죠. 우리가 매주 투표를 하는 형태로 말입니다. 아마 그런 방송 프로그램 진행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 같은 경우 무조건 본방사수를 하게 되겠죠. 지금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해지고 있는 소속사를 냅다 걷어차고 나가버린 것이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최악의 악수가 된 것이고 그 뒤에는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워너뮤직 코리아가 함께 작용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이 사태가 점점 벌어져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특히나 황당한 건 이 멤버들은 이 와중에도 결국 항고소송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고소송에는 법무법인 바른이 함께 하기로 확정되었죠. 자, 그런데 이 멤버들 도대체 어떤 원리로 항고를 해서 승소를 생각하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최근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판결문 전체 내용이 공개가 돼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 왜 멤버들이 항고소송에서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자, 신청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방송, 영화 출연, 콘서트,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 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여러 행위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속계약 가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한 이유는 자, 이렇게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제이라는 이름의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연예 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이다. 채무자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대표이사 K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연습생으로서 가수 활동을 준비해 오던 중 2022년 3월 5일 채무자와의 사이에 연예 관련 활동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갖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전속계약 내용이 쭉 나오죠. 수익 분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다 나옵니다. 매년 말일자로 정산을 하겠다. 다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채권자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래요.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이 사건은 그러한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채권자들의 음반, 음원으로 발생한 매출 또는 수입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고
채권자들에게 정산서 수입 내역을 밝히지 않아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채권 감량에 대한 요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채권자 C, 이거 아마 아란이라는 멤버겠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건 아란은 아닌가 봅니다. 하여간 또 다른 멤버고, 채권자 F는 이게 아란 멤버겠죠? 2022년 10월경 이후 지속적으로 위경련, 복통 증세를 보이다 담낭염과 담낭용종을 진단받아 수술 치료를 하였고, 채권자들의 건강 상태가 심히 악화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반 활동, 제작 활동, 홍보 활동 다 엉망이었다. 특히나 선지급하였던 90억 원의 선급금에 이 멤버들의 음반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해서 사법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 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니 이들이 채권자들이 내놓은 이 자료들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에게, 소속사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소명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정산금이 있다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산금이 빵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수입 내역에 대한 정산 의무도 위반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정산서를 제출했으니까요. 그리고 담낭염과 관련된 채권자들의 건강 문제, 지금 쭉 보면 미국 활동 일정 등과 관련된 채무자 담당 직원의 연락 역시 향후 활동을 위한 조율로 보일 뿐 활동 강요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건강학과 진료를 받도록 소속사에서 도와줬고 또 채권자, 멤버의 상태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건강관리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기에도 보기 어렵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파탄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범석 재판장이라고 적혀져 있죠. 아니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나와 있는데 이 멤버들 도대체 어떤 걸 근거로 항고 소송을 하여 승소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전혀 1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전홍준 대표님은 더욱더 글로벌 오디션을 준비하며 방송까지 진행될 경우 초대박이 나는 소속사로 거듭나겠죠. 그때 가서 땅치고 후회해도 이미 한참 늦어버렸다라는 겁니다.